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고영신 TV는 잘 돼 가십니까? 네, 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단기간에 뭐 참 대약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대약진까지는 아니고 예상 밖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고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정말 많은 그런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회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시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죠. 뭐 지금 저도 보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팍팍 늘었다가 예. 또 좀 천천히 늘고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것 계속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저는 황 소장처럼 그렇게 늘 유심히 캐치하고 워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내가 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만 한 6천 회 정도 조회수가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계적인 테크니컬한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저로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작한 지 한 3개월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컬러를 가진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조회를 이렇게 빼면서 뭐 심지어 구독도 뭐 이렇게 조금 조작을 하면서 하는 메커니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좀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특정한 사이트가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또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것은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하면 저희들이 한 1월 달만 해도 1번부터 5번 사이트의 대부분이 10만을 넘어갔습니다. 많은 건 또 10몇만씩 가고요. 근데 한 두세 달 그러길래 저는 뭐 내가 요즘 폭로도 좀 하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한 3, 4월쯤에서는 이게 이제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하구나. 그래서 일정하게 굉장히 누르고 또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그러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몇 시에 빼는가도 저는 이제 다 발견을 했어요. 제 거는 10시 반 전으로 뺍니다. 그리고 조회는 하루 종일, 구독은 하루 종일 조작을 하더라고요. 좀 30명 올라가면 20명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조작을 하기 때문에 고 박사님도 지금 그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일단 정거는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확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튜브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는 너무 뭐 자극적이랄까 우리가 뭐 낚시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로 이렇게 시청자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뭐 있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정론으로 또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요. 시청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논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쭉 가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점을 좀 인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도 매일 그렇게 구독자 조회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시다 보면 뭐 한 여름 좀 되면은 한 10만 명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곧 7만 명으로 목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으니까 아주 잘 돼 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박지원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조국이 법무장관 입각이 뭐 고려되고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조국이 자기 법무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도 있지만은 국민 접촉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는 내년 2월쯤에 장관을 하다가 사퇴해 부산에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뭐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뭐 별로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이야기는 저는 대체로 맞다고 보고 저는 문희 총리까지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황교안 코스를 뭐 황은 그렇게 생건 아니지만 황교안 코스를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조국을 대하는. 그리고 조국이 2010년에 쓴 그 책 진보 집권 플랜인가 봅니다. 예. 지금 공수처니 무슨 검찰개혁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니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적어도 지금 소주성이나 최저임금 뭐 주 52시간은 장하성, 김수현, 뭐 김상조 같은 상조 예. 같은 예. 저기 참여 연대 그룹이나 이런 그룹에서 했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이 사법 개혁이나 공수처라든지 이런 안들은 철저히 조국 작품이고 문희 조국에 그걸 위임을 했다. 이렇게 비춰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은 예. 제가 볼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예. 당시 민정수석 예, 또 비서실장과의 관계하고 예. 같은 것이죠.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2012년 대선 이전에 예. 문재인 당시 변호사로 이제 나와 있을 때죠. 이제 예. 끝나고. 그래서 대선 출마할까 말까 뭐 고심하고 있을 때 예. 결국은 조국이 쓴 진보 집권 플랜 예. 그걸 보고 결심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본인의 그 책이 운명인가 하고 검찰을 말한다 뭐 이런 책에 대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북콘서트의 단골 말하자면 그래서, 손님이 예. 조국이고 조국이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러한 조국 교수 같은 분이 법무장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중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는 조국 법무장관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런데 저도 뭐 여러 차례 아마 조국 히든카드설을 제가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지만 아무도 조국이 대권 후보가 되리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문재인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조국이다. 결국은 조국이라든가 유시민이라든가 이낙연 그러나 이낙연 유시민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메이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조국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말하자면 확실한 안전판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같이로 전두환 대통령이 다 만들어준 사람도 예, 돌아서서 백담사 보내고 예. 다 처벌을 했습니다. 예. 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DJ 거의 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특검을 집권 했죠. 이후 특검해가지고 박지원 그런 분들 내 감방에 가 예.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적폐청산 현대판 사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퇴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안 그렇다 하겠어요? 한다면 하겠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죠. 그래서 조국을 키워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장관으로 보내는 것은 그때부터도 마음속에 그 북콘서트 때 할 때부터도 있었지만 하나는 검찰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결국은 지금 검찰이 결국은 검찰 수사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예. 맞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정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MB가 결국은 감옥을 간 거예요. 예, 예, 그때까지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의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권력이 힘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하얀 해가 되고 칼을 거꾸로 들이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찰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로 검찰총장을 시켜놓고 또 하나는 조국을 통해서 그 위에서 윤석열을 또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검찰을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을 장악하겠다. 그런 생각인 거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그 당시 의원을 해수부 장관을 시켜갖고 말하자면 대권 후보로 키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2년차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동영, 김근태, 유시민 이런 사람들을 또 장관을 시키면서 말하자면 차기 지도자 대권 후보로 키운 것처럼 지금 이제 2년차가 넘어섰고 3년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대권 후보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장관으로 시키고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의 위상을 높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총리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당대표 못 시킬 것도 없습니다.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김중근 씨 비서실장 하다가 당대표도 시키고 당대표로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이제 11월 달에 김태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12월 초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는 조국의 부하죠. 그러니까 조국 인맥으로 거기에 검찰에서 이 청와대 민정 이 수석의 밑에 있는 이제 팀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이제 박형철이가 있던 반부패 비서관 밑에 이제 이 사찰팀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김태우가 임종석의 이제 비리를 수집하러 다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쪽에서 항의가 나왔고, 그래서 김태우를 승진시켜 준다고 내보냈다가 이제 김태우의 행각에 대해서 반대 진영이 어디든 언론에 터주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입장이 이제 버려지면서 승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조국과 임종석이 대결을 했는데 둘 다 연말에 그 청문회에 나왔지만은 운영위. 근데 결국은 임종석이 의외로 임종석이 그래도 대북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오래 버틸 것 같았지만은 1월 달에 그만두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가서 뒤에서 뭐 특보를 맡아서 주무를 그랬지만 권력이라는 게 나가버리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노영민이라든지 양정철이 복귀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조국하고 그 임종석을 제거하는 쪽에 각자 원한이 조금씩은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결국은 임종석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조국 등이 이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양정철은 당을 맡고 비서실은 이제 노영민이 맡고 그러면 이제 조국은 지금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이제 검찰총장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장관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총리를 먼저 바꿀 것 같아요. 조국을 지금 띄워서 언론에 지금 체크 중이다. 혹시 예상하지 못한 조국의 뭔가 이런 의혹이 등장할 건가를 언론에 지금 띄워서 한번 보는 거 미리. 그래서 슬쩍 지금 언론 1, 2면에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먼저 밀어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의혹이 지금 윤석열 지명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녹화는 오늘 이제 한 건도 알려진 거 말고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언론이고. 그건 뭐냐. 윤석열을 폭로하는데 상당히 겁을 먹었다. 자, 이런서 윤석열이 무사히 그냥 통과되고 나면 조국이 청문회 때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단 그런데 조국 전에 이낙연도 갈아버리고 그다음에 홍남기도 갈아버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림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서너 명 가는데 거기 속에 섞어서 조국을 턱 넣어놨을 때 그럼 그 과정이 7월 말 8월 초 이래 되면 휴가철에 한쪽에서는 그냥 지리하게 청문회하면 과거에 그럴 때 청문회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국민들은 그냥 누가 됐는가 말았는가 관심도 없고 또 윤석열도 겁이 나서 폭로 못 하는데 조국을 폭로를 한다? 한때 조국이 자기는 이렇게 청문회 하는 자리는 조금 안 가는 듯이 어디서 이야기도 좀 한 것도 내 기억이 나요. 뭐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본인은 그런 인사청문회 이런 쪽에 안 하겠다.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의 표명을 했던 저 기억나시죠? 저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은 사실 지금 청문회를 굉장히 끓이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해져 버리고 정권의 지금 공안 통치가 하도 기가 세니까 윤석열도 지금 언론이나 야당이 폭로를 못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통과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조국을 누가 맡겠느냐. 그것도 총리 장관들 뒤섞어서 가는 속에 지금 그거를 보고 조국을 법무장관 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 전에 예. 왜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조국 법무장관설이 나오느냐. 예. 뭐 개각의 어떤 시기라든가 또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보지만 한다면 개각 전반이 나와야 하는데 쓱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예. 뭐 이렇게 검증한다는 얘기를 여권 발로 지금 기사가 예, 일제히 거죠. 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 1차적으로는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목선 그 녹후 귀순 예. 뭐 입항 귀순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엄청나게 커질 일파 가능성이 만파가 많기 됐었다. 때문에 예. 뉴스를 덮는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목선 귀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예.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여권에서 흘린 거라고 보여요. 예. 그건 저는 뭐 틀림없다고 예, 봅니다. 그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조국 카드 예. 이것은 뭐 아까 황 수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임종석 라인과 소위 조국 양정철 라인 간의 내부 권력투쟁에서 임종석 라인이 밀려난 겁니다. 밀려났죠. 임종석이 밀려나기 전까지는 임종석이가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꼭두각시다 문재인 대통령 그랬지만 다들 그런 결국은 말이죠. 권력은 한번 물러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죠. 예, 거기서 끝이죠. 그래서 임종석은 이제는 뭐 종로가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소위 부산파한테 완전히 권력이 넘어가고 밀려버린 거죠. 임종석은 예. 호남 출신이에요. 예. 예. 호남 운동권 386 예. 파들이 부산파에게 밀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조국 그런 양정철 노영민 라인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 조국 카드는 결국은 조국과 지금 윤석열은 동일 카드라고 봐야 합니다. 네. 윤석열을 앞에 딱 내세운 것은 파격적으로 뭐 이렇게 승진을 시켜가지고 검찰총장으로 내세운 것은 야당한테 까불면 죽어. 그 신호 하는 보낸 거죠. 신호탄을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정권이. 그걸 보내준 거고 또 지지층한테는 우리는 확실하게 간다. 예, 뭐 끝까지 고도하는 이야기. 되게 과거 정권 보면 한 3년차 들으면 좀 겸손해집니다. 예, 좀 힘이 처음에 빠지고. 힘이 좀 목에 힘을 주었다가 까불다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또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뒤가 이게 생각나면서 이완이 살살 되거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좀 국민들한테 겸손하고 예. 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로키를 잡아야 하이키에서 예, 그렇게 그렇게 가는데 지금 윤석열 조국 카드를 내놓은 것은 우리는 마이웨이다. 거기다 김상조까지 경제라인에 또 사실상 사령탑을 하는 것은 정책 면에서도 물러서는 거 없다. 그건 여권 지지자들한테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차기 정권도 우리는 반드시 창출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은 아까도 얘기를 뭐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신호가 사람들은 확실히 확실히 보내고 주는 있죠. 겁니다. 예.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도 양절직을 딱 민주당 꽂아가지고 과거처럼 공천 가지고 이렇게 싸움 벌이고 여권이 2년차 지나가면 권력투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부패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터져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차단막을 지금 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가 더 센 이해찬 대표가 네. 지금 양정철이 간 이후에 기분이 엄청 나쁠만 한데도 조용히 그냥 입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네. 가만히 지금 시리를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양정철을 통해서 이렇게 장악하고 여타 이제 정부 관련 이 경제라든지 좀 덜한 부서들은 노영민이가 이제 장악을 하고 실제 경제 부분은 여전히 자기 칼라에 김상조한테 또 마지막으로 또 맡기고 그러니까 예. 아까도 뭐 그 같은 예.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석열 카드를 먼저 내놨단 말이야. 예. 사실은 윤석열 씨는 검사로서 뛰어난 검사고 상당한 리더십 있고 장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도 겁을 먹죠. 윤석열 괜히 이거 잘못. 앞장서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뭐 이렇게 캐냈다가 다칠 것 같아. 다칠 거 봐서 언론도 지금 조용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검찰총장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 흠집내로
저 뭐 이렇게 걸려들면은 또 그 충성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또 중앙지검장도 뭐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이가 지금 또 서울중앙지검장 내정됐다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입 하나 뻥긋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되고 난 이후에 나경원이 그러고 뭐 나면은- 선별적으로 들어가서 검증하겠다 했지만 내가 그거는 공포탄 날리고 있네. 니들 실력에 저걸 검증해. 그러고 겁이 나서 나면은 검증할 사람 하나도 없다. 제가 윤석열 그래서 그랬어요.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도 예. 우선 뭐 총리 교체를 해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조각 수준의 어떤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예, 그 속에 밀어 넣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도 나가야 할 사람이 예, 있고 예. 청와대 수석도 예. 또 나가야 할 사람이 예, 있기 이제 뺄 때문에 사람 빼고. 큰 틀의 이런 예, 개편이 제2기 이루어지면 뭐 내각이나. 조국은 그중에 원오브댐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싹 희석되죠. 그때 빠져나가는 예. 거예요. 또 괜히 뭐 센 사람 건드려서 좋을 일이 없다. 이런 것들이 또 야당 의원들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내가 걱정을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이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한국당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 어떤 그 엘리트 소위 말해서 핵심 집단들이 거기에 대한 뭐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정국을 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번에 3당 합의를 해갖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서 선거법까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괴멸 수준으로 또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갈 수 들어요. 있죠. 그래서- 물론 지금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죽을 쓰다 보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가볍게 야당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자기들 지지율도 지금 45%고 또 부정적인 게 지금 긍정보다 조금 높은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45% 이하에 딱 고착이 됐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지율은 30%뭐 중반 안팎일 건데 사실 뭐 거품을 여권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실제로 총선에 이기기는 어렵고 또 북한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갖다가 문이 이길 거라는 걸 상식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돌아가는 양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싸움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워낙 지금 지도부가 방향을 헤매고 있고 또 그러면서 투쟁한다 했지만 투쟁을 못한다라는 건 다 보여버렸고 또 지도부가 전략도 없고 작전도 없고 또 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정치력 자체가 아예 부족하고 이런 일이 지금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조국과 문재인 등이 윤석열을 앞세워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공포 통치를 하면서 한국당 자체를 계속 흔들면서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는 밀고 갈 거니까 걸리는 놈들 다 그냥 안 둔다. 우리 마이 웨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까불면 까불면 죽는다. 딱 이거 그거란 지금 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저만 해도 이거 잘못하다 괜히 이거 정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겁이 나서 조중동도 요즘 폭로도 안 해요. 윤석열이가 열흘쯤 전에 나왔으면 윤석열 처가라든지 부인이라든지 과거에 지금 행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안 봐도 빤한데 언론에서 윤석열 관련해서 뭐가 있다고 취재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도 별로 안 보이고 하물며 윤석열을 움직이는 윤석열은 도구고 도구 툴이고 윤석열의 헤드는 조국인데 조국이 앞으로 청문회 해 그래 한번 그날 검증해봐 이러면 조국 스스로가 옛날에 청문회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이런 끄림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뭐
이번에는 밀고 가면 누구 하나 날 건드릴 사람이 없겠다. 지금 그런 자신하는 행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래서 선거법도 당하고 앞으로 또 조국 법무 윤석열 서울 검찰총장 그리고 윤대진 중앙지검장 이 라인이 되면 지금 사정 수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정 정국이 온다고 봐야죠. 예.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확실히 합의 처리한다를 받아냈어요. 예. 합의 정신으로는 그냥 하나만한 그건 소리라니까요. 뭐 정신이야 뭐 의미가 네.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뭐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이 저는 30에서 35% 정도 되지 예, 저도 않겠나 그렇게 이렇게 보고 보는데 있습니다. 예. 이것 가지고도 이깁니다. 그 지금 기가 찬 이야기야. 한국당은 예. 리얼미터에서 30% 좀 넘었었지. 뭐 저는 예, 뭐 갤럽이나 이런 데는 게런데 이런 데서 다 20% 초반대 아닙니까? 20, 예. 뭐 중반 정도예요. 예, 예, 조중반에서 왔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한국당, 우리 공화당인가 이거 있죠. 바른미래당, 예. 민주평화당, 정의당 나눠 보세요. 예. 그러면은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꼭 50% 오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당이 30%면 31%면 이기는 거예요. 30.1%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도로 봤을 때 과연 바른미래당 이런 사람들을 한국당이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공화당 이거 생각대로 뻔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여기서 공천 못 받을 사람들 슬슬 나갈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우리 연합공천하자.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자리를 주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 한국당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공천 떨어질 사람들이 고리 가고 공천 받는 거예요. 한국당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집을 하나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예. 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천 떨어지게 생긴 게 저기 가서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연합공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역구 나눠먹기 이걸 하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뭐 보이는데 뻔해요. 그렇다고 민주평화당이 무슨 한국당 도와줄 일은 없는 것이고 정의당이 도와줄 일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가게 된 게 바른미래당과 통합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일여 다야체제가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한 3, 4%만 갖고 있어도 그거는 다 모아서 확실히 네. 이겨버린다니까요.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쓰고 호남 제가 이기고. 볼 때는 민주당은 적어도 33, 4%, 5% 이 선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100%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거든히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당은 또 그 집권 세력은 카드가 많아요. 뭐 야당을 여러 가지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북한발 있지만 변수에 사정 변수에 또 전국의 또 방향을 예산이 있잖아요. 돌리는 변수에 돈이 있어요. 예산 그거 갖고 선심, 풀 수도 예.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 데다가 김정은 카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속을 다 알았어. 우리가 그 사람 사기친 거 김정은이 핵 공갈치고 뻥친 거 우리 다 알았다고 하지만 또 트럼프도 사실은 내년 재선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들이 무슨 핵은 없어지도 않으면서 비핵화 쇼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또 김정은이 판문점 딱 걸어서 내려와 보세요. 서울.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총선 앞두고 또 흔들리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쥐고 있고 사정을 하고 있고 정보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물타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이 적어도 한국당보다 지금 민주당이 또 문재인이 한 10% 정도 지지율은 앞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최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가면 갈수록 한국당에 유리해질 상황이 있겠는가? 한국당은 지금 나경원, 황교안을 두고 내홍이 예.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 적어도 또 물갈이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도 3, 40%는 해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현역원들이 떨어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공천 떨어졌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권은 그런 윤석열, 조국, 양정철 해갖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래가지고 분당 사태 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여권이 똘똘 뭉치고 지지자들한테도 확고하게 저 사람들이 뭐 뒷심이 물러가지고 뒤로 자빠진다든가 뭐 되돌아서는 일은 없겠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지적했지만 야당은 지금 지리멸렬하고 분열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당의 리더십이 확고하니 섰냐 이거예요. 예.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당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치적인 안목과 그런 거 경륜을 가지고 끌어갈 사람도 지금 마땅치가 않다. 이거. 그거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죠. 우선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말하자면 아주 경험 있는 괜찮은 분들이 딱 포진해 가지고 황교안 체제를 떠받들어 주고 또 그런 것을 말하자면 여권의 그런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딱 만들어내서 일사불란하게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번 그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여야 협상에서의 실패라니까요.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야권이 매우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처해 있는데 여권이 야권을 그냥 너네들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공개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목함 이 지금 기순 사건이 보통 저게 내막을 따져보면 심각한 지금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아닐 사건입니다. 건데. 예. 근데 그런 사건을 지금 오늘부터는 또 언론들이 기사를 살살 빼고 있어요. 아마 3, 4일 지나면 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제히 개각 기사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방향을 여권에서 돌리고 있죠. 쫙 예. 말하자면 언론한테 물타기에 나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 경험이 있었던 이 고 박사님의 정치를 보도하는 부분에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훤히 다 보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건이 끌고 가는 정치에 맞서기는커녕 거의 지리멸렬해져서 자중지단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이제 내놓으라는 듯이 조국을 대선 후보로 밀어붙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그 참 우려스러운데요. 자, 문은 지금 상당히 조국 카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야권과 범여권 전체에 내가 조국에 대해서 이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뭐 총선에서 우선 이기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거든요. 네. 총선 얘기해봤자 국회의원들만 좋아하지. 아, 그렇죠. 예. 뭐 별거 없어요. 예. 국회의원들만 뭐 좋은 예. 거지. 예. 그 총선에 이긴다는 의미는 다음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에서 나는 반드시 차기 후보를 대권 후보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PK에서 하겠죠. 예, 가급적이면 PK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유시민 카드를 생각을 그래서 하겠죠. 거기는 이제 경주 아닙니까? 예, TK. 경주는 지역으로 보면은 경남하고 예, 또 비슷하더라고요. PK에 또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그 뭐 가깝고. 그렇지 말하자면 이낙연 카드라든가 다른 카드를 써갖고는 그 외연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 지금 이낙연 총리가 대선 후보 뭐 이런 지지율에서 1위를 하지만 그건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인지도예요.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후보가 나올 때까지 페이스메이커. 예, 총리 그만두고 별거 없이 돌아가면은 그냥 사라지는 쫙 빠집니다. 예. 임종석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똑같아요. 예. 결국은 자생력이 있고 또 지역의 그런 그 유권자라든가 영향력으로 볼 때 영남권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김경수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아웃돼 버리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경북이지만 거의 뭐 경남권이나 마찬가지인 유시민, 조국 아니 이런 선에서 한번 경쟁을 붙여보고 다른 분들은 또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니까 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참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걱정하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들이 저 같은 뭐 정치 현장에 이제 떠난 지 오랜 사람은 눈에도 보이는데 보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당 사람들은 차라리 태평인 거 아닌가. 그런데 바보는 우리 한 또 시청자들 분들은 다 대다수가 보수여 가지고 한국당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얘기를 하시면은 또 과민반응을 보이시던데 정말 한국당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야단을 쳐야 그거는요 절대로 그거는 저희 네. 고 박사님이나 저 같은 나름대로 이런 정치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청자의 그런 대중적 심리에 영합하지 않고요. 또 심지어 뭐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요즘 말로 내피셜을 돌리고 있는 그런 엉터리 사람들의 그 이야기보다는 이 보수 대중에게 쓰지만은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황 수장이나 나나 뭐 정치할 사람도 나는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정치를 했으면 제야 뭐 오래전에 했겠죠. 저는 뭐 현실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늘 네. 기자는 하지만 정치부 기자는 평생 했지만 나는 현실 정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뭐 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그 누구한테 아부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우리 나라의 발전이라든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국당도 일정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양날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결국 황순쟁이나 나 같은 사람이 가끔 쓴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 안희정이 이제 집에 가도록 하고 또 이재명이 타격 있고 또 박원순 힘 빠지게 한 사람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또 뒤에 솥을 다 차지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정치 같기도 한데요. 오늘 고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